네, 수상한 종목 고스톱 시간입니다. 내일장의 지수 그리고 주가 흐름은 어떤 모습일지 미리 예측하는 시간이죠. 이번 시간 IS 김태성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앞서 이제 황재수 지점장님하고 이야기하는 거 보면서 왜 혼을 내냐고 하는데 제가 뭐 말만 하면 약간 혼내는 것 같은 느낌이 있나 봐요. 약간 패널들도 네. 말하다 보면 가끔 종목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해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혼내는 것도 아니에요. 네. 이해해 주세요. 네. 그러면 오늘 시장을 다 봤을 때 내일장에는 좀 기대감이 커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내일 김태성 본부장님이 눈여겨보고 있는 거는 어떤 이슈인지 전략을 미리 한번 세볼까요? 일단 두 가지를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오늘 우리나라 증시가 올라온 것 대비해서 코스피 증시에 여러분들이 장 마감 수급을 보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오늘 정말 오랜만에 우리나라 증시에 많이 들어왔나? 라고 해서 제가 수급을 봤더니 여전히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아직까지는 과감하게 들어오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외국인의 수급의 개선세를 좀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하시면서 그 수급의 개선이 일어났을 때 반도체 쪽으로 제약바이오로 혹은 2차 전지 쪽으로 어느 섹터로 이제 흘러가는지를 꼭 보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일단 두 번째, 오늘 모처럼 만에 삼성전자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섹터 전체적으로 강했던 쪽을 이야기해보라면 반도체 IT보다는 결국 2차 전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2차 전지의 연속성을 조금 더 이제 체크를 하시면서 그동안 정말 우리가 숨죽이면서 기다렸던 어떤 단기 반등세의 어떤 시발점이 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배터리셀 3사가 당연히 아무래도 이제 주인이 돼야 되겠죠. 이제 센터가 되면서 여기에 이제 풍향계 삼아서 저는 양극재 업체, 음극재 업체 모든 기업들의 수급의 개선과 함께 단기 반등세를 한번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하셔야 되는 내일이 아닌가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오늘 지수 흐름은 좋았는데 그 안에서 수급의 점수는 그리 좋지 그렇죠. 못했기 때문에 네. 외국인의 수급 유입을 확인해야 되고요. 그리고 똑같이 황재수 지점장님과 마찬가지로 2차 전지에 대한 관심을 네. 키워보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럼 오늘의 종목 보기 앞서서 지난주 성적은 어땠을지 보시죠. 10개 종목 중에서 몇 개를 맞춰주셨을까요? 9개를 맞춰주셨네요. 좋아하시는군요. 아쉽죠? 네, 노래도 좀 나와야 되는데. 하나가 삼성전자였던 걸로 기억해요. 네, 오늘은 다 맞춰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10개 종목 인기 검색 상위 안에서 골라봤습니다. 반도체, 원전, 친환경 에너지, 2차 전지 등이 있는데요. 종목으로 바꿔보죠. 오늘의 첫 번째 수상한 종목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상위권에는 삼성전자와 두산 에너빌리티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 볼게요. 막판에 보니까 원전주들이 여전히 뜨거웠고 그렇죠. 그리고 미국 증시에서도 SMR 네. 관련주가 연일 올라가고 있다고 들었어요.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 4% 가깝게 마감을 했는데요. SMR이라는 이슈 덕일까요? 아니면 그 지배구조 개편 이슈 덕일까요? 일단 두산은 두 개 다 걸려있다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특히나 지금 우리나라 증시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의 어떤 변동성을 보일 만한 스케줄이 딱 하나 있죠. 미국의 대선이 이제 코앞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냐 공화당이냐 어느 당이 지금 밀고 있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포함되면 올라가고 거기에 포함되지 못하면 지금 이제 밀려 내려오는 경향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 신재생 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 전체에 대해서는 양쪽 모두 지금 공감하는 표를 좀 던져주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원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공화당 쪽이 조금 더 과감하게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 그런데 미 대선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고 보더라도 원전은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혹은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난립니다. AI 센터, 데이터 센터 만드는 거 지금은 이제 문제가 안 되죠. 기술력들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문제는 그것들을 만들어 놓고 굴려야 하면 전력이 필요한데 그 전력을 지금 어디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공급을 받아야 하는지가 그들의 이제 관건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큰 화두가 되고 있어서, 특히나 그들은 전력 기업들과 다이렉트로 지금 계약을 하고 있어요. 우리 전력을 얼만큼 줘. 그럴 정도로 지금 이제 전력 인프라에 대한 관심도는 여전히 높아질 가능성이 높아서요.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만큼은 여전히 그 의견을 강력하게 조금 더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그 의견입니다. 네. 그리고 최근의 패턴이 이 원전이라는 SMR이라는 테마 안에서 네. 두산 에너빌리티는 오늘 강했지만 그전에는 굉장히 미약하게 움직였어요. 그렇죠. 오히려 뭐 BHI라던가 네. 우진엔텍이라던가 우리기술이라던가 중소형단의 탄력도가 더 컸는데
두산 에너빌리티 고지만 난 네. 이 종목보다 중소형주가 더 매력적이다라는 의견이신지요? 당연하죠. 오. 일단 저도 개인 투자자이기 때문에 네. 사실 섹터의 대장주를 매매하는 게 가장 안전하긴 합니다.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지금 원전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상승 여력이 높은 쪽은 사실은 수익률 게임적인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저는 중소형사들을 좀 보시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BHI라고 하는 종목을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거든요. 오늘 역사적인 신고가 영역으로 넘어간 기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제가 소형주라고 했잖아요. 시가총액이 오늘 신고가를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4천억이 채 안 돼요. 근데 그 기업이 올해 10월까지 받아놓은 수주 잔고를 계산을 해보면 1조가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의 시가총액보다 훨씬 더 높은 수주 잔고를 바탕으로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없는 상태에서의 원전 이야기를 좀 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원전 매출이 지금 그 기업은 100% 중에 뭐 75%, 80%가 아닙니다. 25%밖에 안 돼요. 네. 그러면 원전에 대한 매출이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주가는 올라갈 수 있는 영역 자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보시는 것도 좋지만 BHI와 같은 기업들도 한번 보시는 것도 투자의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 고지만 지금 SMR 테마 안에서 탑픽은 아닙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수상한 종목 후보는요. 이번에는 KB금융 볼게요. 아니 실적 잘 나와서 주주환원 이야기 막 불거지면서 지난 거래량 이 분위기가 전혀 아니었거든요. 근데 하루 만에 또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게 삼성전자 대 네. 밸류 프로그램 섹터가 지금 계속 상충하는 것 같아요. 아, 그게 엇박이 나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 삼성전자가 올라오니까 그동안에 그래도 지수를 버텨주는 역할을 했었던 이 저PBR 관련주, 특히나 이제 은행주들이 지금 오늘 조정의 폭이 좀 세게 나왔고요. 굳이 이유를 찾자면 일단 첫 번째 수급에 대한 이동,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이제 세론 뉴스로 지금 작용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KB금융이라든지 하나금융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는 조금은 더 보유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더 보셔도 괜찮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우리가 이제 이 밸류업에 대해서 가장 큰 기대를 했었던 건 뭐냐? 아무래도 이제 자율성이 아닌 의무성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사실 이 부분은 미스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자사주 매입보다 더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 건 자사주 매입한 걸 언제 어느 방법으로 소각할 거냐인데 이 소각하는 방법에 대해서 KB금융이 무엇보다도 명확하게 좀 이야기를 해줬던 기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에 좀 강하게 상승을 했기에 만약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은 더 가져가셔도 괜찮은데 없으셨던 분들이 그동안에 이제 KB금융, 하나금융 좋긴 좋은데 은행주라서 손이 안 갔다가 오늘 조정을 좀 보시고 매수하려고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조금은 기다려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삼성전자가 정말 오랜만에 반등의 어떤 시발점이 되었고 네. 2차 전지도 반등의 어떤 첫날이기 때문에 이 힘이 저는 이틀에서 3일은 좀 갈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KB금융 보유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일단 더 가져가자라는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현 구간에서 뭐 신규 매수는 잠시 좀 쉬었다 가자라는 의미의 S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좋긴 했는데 네. 지금 삼성전자가 살아나면서 수급이 뺏기는 그쵸. 그러니까 해지성 물량이 다시 또 삼성전자로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스톱 의견이지 네. 여기서 투자 의견이 좋지 않은 건 아니다라는 그렇죠. 점. 꺾일 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제 기회는 조금 더 나중에 찾아보자라는 의견이죠. 알겠습니다. 다음 수상한 종목도 빠르게 볼게요. DS 단석이 오늘 상한가 마감했습니다. 저희 시청자도요. DS 너를 믿지 못해 미안해라고 어떤 분이 글 올려주신 걸 봤는데 그 항공유? 네, 이 믿을 무슨- 수가 없죠. 무슨 내용이길래 이렇게 상한가까지 가요? 일단 뭐 바이오 항공유라 그래서 네.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단독 보도가 아니라 회사에서 공시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신뢰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 이 기업이 사실 최근 2년 동안 전체 매출, 1년의 매출액이 5천억 정도도 안 됐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1조에 대한 어떤 공시를 나타냈으니까 적어도 2년 동안은 당연히 이제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됐구나라는 그렇네요. 생각이 들어서 과거 총 매출액이 1년에 1조였었던 그 주가까지는 갈 수 있겠지라는 투심이 지금 몰렸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항공유 전처리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미국 기업과 턴키 형태로 이제 수주를 해왔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다 보니까 오늘 엄청난 거래량과 함께 바닥권에서 지금 강하게 들어올리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서 아마 내일도 추가적인 상승을 가능해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한가잖아요.
매수 못하죠. 어. 그래서 이제 매수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내일까지는 좀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내일 갭 상승 이후에 저는 그래도 10% 내외로 좀 조정이 그러니까 상승률 기준으로 10% 내외로 이제 어떤 조정이 나와서 횡보를 하고 있다면 단기적으로 공략하실 분들은 충분히 해도 괜찮다. 단독 보도였으면 제가 이런 이야기 안 드립니다. 네. 그런데 이제 회사 차원에서의 공시였기 때문에 조금만 더 길게 보셔도 괜찮지 않겠나 싶어서 일단 저는 고의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조고 그동안 이 회사가 벌어왔던 것과 비교해 본다면 저는 왜 공시가 나오자마자 바로 상한가를 안 갔지? 그러니까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그쵸. 기회 시간은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때 많은 분들이 약간 긴가민가 해서 계산기 두들기다 놓친 건가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계속 이제 꾸준히 뭐 공시가 나왔던 기업이라면 의심하지 않습니다. 근데 요새 워낙 단독 보도 이야기도 좀 이슈도 있었고 그러다 네. 보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의견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많은 분들이 분석이 다 끝 맞춰져서 네. 살 수가 없는 상한가긴 합니다. 다음 수상한 종목 후보는 YG 플러스입니다. 13%의 급등. 생각보다 그 이슈가 오래 가는 것 같아요. 아파트 열풍. 더 오래 갈 것 같습니다. 더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주변에서 이야기를 해보면 과거에 이제 우리가 싸이의 그 강남 스타일만큼의 어떤 흥행몰이가 될 가능성 아니면 어찌 보면 그걸 더 뛰어넘을 지금 흥행 가능성이 지금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네. YG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음원을 유통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주가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 문제는 여기서 이제 먼저 선반영이 되었다라는 빌미 삼아 조정이 언제 나올 거냐에 대한 고민이 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오늘 저는 삼성전자라든지 2차 전지가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면서 금융주 떨어졌죠. 지금 방산주 지지부진하죠. 그래서 엔터사들도 오늘은 잘하면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도 지금 치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YG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탑승할 기회를 다시 안 주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단기적으로는 저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지만 지금 구간에서의 신규 매수는 대단히 좀 위험할 수 있어서요. 일단 매주 이제 화요일에서 수요일 그 사이에 빌보드에 대한 결과가 나오거든요, 순위가. 그리고 나서 순위 나오고 나서 만약 조정이 나오면 그때는 괜찮지만 지금은 변동성에 조금은 유의를 하자라는 의견에 S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선 변동성은 주의하자. 네. 하지만 더 갈 수 있는 매력은 있다. 그쵸. 스톱 의견입니다. 마지막 수상한 종목은 기아 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 기아에 순매수 들어와 줬고요.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가 눈에 띄었어요. 네. 그 일회성 비용을 빼면 어닝 서프라던데요. 어닝 서프라이즈급이죠. 네. 네. 그리고 지금 킹달러 현상에 따라서 아무래도 이제 미국 쪽에 좀 판매 비중들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현대차와 기아에게는 지금 영업하기에는 굉장히 우호적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뭐 현대차, 기아 모두 하이브리드와 EV까지 만약 여기서 정말 회복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금상첨화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기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위치도 괜찮다. 그런데 수익률적인 부분을 고려한다면 저는 완성차보다는 부품사를 봐야 되는데 지금 부품사들이 오늘 HL만도가 실적 불발 나오고 나서 전반적으로 좀 지지부진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완성차 보실 분들은 기아를 보시고 부품사를 보실 분들은 오늘보다는 일단은 주 후반까지 부품사들의 조정이 어느 정도 좀 일단락되면 그때 보셔도 괜찮지 않나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기아는 고 의견. 의견입니다. 전체 10개에 대한 투자 의견은 어떠잘 보시죠? 지난주 90%라 좀 아쉬웠다라고 했는데 오늘 100%를 위한 투자 의견은요. 고려아연과 YG 플러스 KB금융만 스톱이고요. 나머지는 고입니다. 네. 이 중에서 베스트 종목은요? 아무래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은 이야기할 게 가장 많을 것 같아요. 거리가 많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시장만의 어떤 테마가 아니라 글로벌 트렌드로 자리 잡혀가고 있는 원전 SMR이기 때문에 제가 앞서 BHI와 같은 기업들도 많이 이야기를 드렸지만 전제 조건은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여기서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원전주를 좀 보실 분들은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의 위치도 괜찮고요. 대신에 현재 구간에서 18,000원이라는 가격대 밑으로 내려오면 그때는 조심하셔야 된다. 왜냐 이 18,000원이라는 가격대 돌파하려고 문원이 애쓰다가 체코와의 이제 우선 협상자 이슈 때문에 한번 올랐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금 그 위에서 계속 흘러가고 있는데 다시 18,000원 밑으로 내려온다? 그러면 또 침체가 될 가능성이 높아서요. 손절 라인은 18,000원 제시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최근에 고점 25,000원을 돌파하면 저는
저는 3만 원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다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에 앞서 많이 이야기 드렸습니다. 목표 주가는 3만 원, 손절가는 네. 18,000원이고요. 단순히 우리의 뭐 탈원전 정책 이게 아니라 세계적으로 그쵸. 전력난 구조로 인해서 지금 원전의 손을 잡으려고 하는 빅테크 기업들의 네. 힌트를 찾아보자면은 충분히 먹을거리가 좀 있어 보인다라는 의견 드렸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베스트 종목이고요. 지금까지 김태성 본부장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